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치매 대상자는 기억 능력 및 지능이 저하되어 대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로 전달할 수 없어도 한정된 대화나 태도로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 있다.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말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친숙한 사람의 이름이나 물품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중증이 되면 말수도 줄어들고 전혀 말이 없어져 버릴 수 있지만 스킨십, 문자, 그림 등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치매 대상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치매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유지 및 문제 행동 조절에 필수적이다. 1.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언어적인 의사소통. 1.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한다. 치매 대상자는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하거나 목이 마르다거나 하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배가 고픈 것을 배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상황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상자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어디가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보다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야 한다. 2.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치매 대상자가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비웃으면 대상자가 상처를 입으므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비협조적인 행동이나 엉뚱한 행동을 할 경우 부탁합니다 등의 따뜻한 말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협조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협조적으로 일을 잘 수행했을 경우는 잘했어요, 맞아요 등과 같은 격려의 말을 해준다. 3. 대상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다. 치매 대상자는 물건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자꾸만 다른 곳에 가겠다고 집을 나가려고 하거나 밥을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달라고 재촉하는 등 기억력 장애로 인한 문제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놓아둔 곳을 잃어버려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면 요양보호사는 부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여서 서랍 속에 찾아보세요 하면서 함께 찾아보고 대상자가 기억력 장애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대상자의 속도에 맞춘다. 치매 대상자 대부분은 동작이 느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대하고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린다. 목소리는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그때마다 대상자의 반응을 살핀다.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 톤을 높이면 대상자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5.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를 대할 때에는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으며 반드시 존중어를 사용한다.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 긍정형 문장을 사용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등의 표현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치매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대화는 요양보호사 자신을 밝힌 후 치매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좋은 아침입니다. 땡땡땡님, 저는 요양보호사 땡땡땡입니다. 간결하고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저는 땡땡땡입니다. 할머니 목욕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6.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치매 대상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상대방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하여 설명한다.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대명사, 그 사람, 저것, 거기보다는 명사, 의자, 손자, 욕실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한다. 7.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대상자가 심각한 언어 장애를 가진 치매 대상자라도 요양보호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상자와 함께 있으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믿지 않는다 하여도 요양보호사는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8.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말을 하면 혼란스러워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고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대상자가 판단이 가능하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확실하게 제시한다. 9. 대상자에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치매 대상자는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해 엉뚱한 행동을 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식사하신 후 양치질 하시고 외출해요 보다는 식사하세요, 양치하세요, 외출해요 라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한다. 10.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치매 대상자는 시력과 청력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까이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를 뒤에서 부르거나 걷고 있을 때 말을 걸면 신체의 균형이 잃어 넘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말을 걸어 대상자가 듣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기다렸다가 말을 건다. 11.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주의 끌기를 위하여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다. 일상생활 할 때도 아침 8시예요, 아침 식사하세요, 밤 10시예요, 주무세요 라고 말하며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12.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치매 대상자와 말을 할 때는 유행어나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대상자가 들어보지 못한 낯선 어휘는 대상자에게 불안하게 할 수 있고 자신과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 때로는 고향 사투리로 말을 걸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13.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한다. 치매 대상자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되찾고 불안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다.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거나 옛일을 회상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 도움에서 도움이 된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1. 손짓,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한다. 귀가 잘 안 들리는 대상자에게는 손짓, 발짓으로 표현하고 눈이 잘 안 보이는 대상자에게는 말과 함께 소리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 2. 언어적인 표현 방법과 적절한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같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세수했는지를 물어볼 때 세수하는 몸 동작을 하면서 질문한다. 3. 신체적인 접촉을 사용한다.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대상자가 좋아하면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다. 그 밖에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 잡아주거나 눈맞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을 통하여 대상자의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4. 치매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관찰한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모든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면밀히 관찰한다. 예를 들어 얼굴 표정, 신체의 움직임, 눈빛, 손과 몸의 움직임 등. 5.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한다. 말을 걸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어를 포함하고 요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 또한 대상자가 쉽게 피곤해지기 쉬우므로 긴 대화는 피한다. 6. 언어 이외의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는 것, 대상자의 손을 이끌어 지적하는 것 등 말이 아닌 다른 신호를 말과 함께 사용한다. 먼저 신호를 보여주고 나서 대상자가 따라하게 한다. 7. 대상자의 행동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대상자가 이해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고, 침해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가 대상자의 의도를 전부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2. 침해 단계별 의사소통 문제. 초기. 대상자는 일관성 및 연결성이 손상되어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중기. 애매모호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일관성이 없어지고 혼동이 증가한다. 대화의 주제가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 이것, 그들, 그것의 사용이 증가한다.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초기 침해 단계보다 줄어든다. 올바른 이름의 지칭을 못하는 명칭 실어증을 보인다. 대화 중에 말을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적절한 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부적절한 명사, 부정확한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침해 말기.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말이 없어진다. 무언증. 대화할 때 시선을 마주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사용하는 어휘수가 현저하게 적다.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소되어 말수가 크게 줄어든다. 심하면 스스로 말을 안 하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발음이 부정확하며 침해 대상자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침해 대상자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3. 침해 단계별 의사소통 방법. 초기. 1. 간단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요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2. 대상자가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하여 대화한다. 3. 유사한 의미의 다른 언어를 이야기해준다. 4. 대상자가 요청하기 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제공한다. 5. 대상자가 응답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6. 외래어나 약어로 된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7. 대화 내용을 요점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은 반복한다. 8. 대상자가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이나 사건을 회상하도록 돕는다. 9. 대상자가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 대상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중기. 1.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한다. 2. 길고 복잡한 문장은 피하고 대화 주제를 갑자기 바꾸지 않는다. 3. 대상자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4. 의사소통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5.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6.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질문한다. 7. 같은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와 좀 더 단순한 표현을 사용한다. 8. 혹은 그 사람 같은 불특정 인칭 대명사나 명사보다는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한다. 9. 대상자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문구를 활용한다. 10. 친숙한 활동을 통한 대화를 시도한다. 11. 대상자의 방에 있는 물건마다 이름표를 붙인다. 12. 대상자의 행동을 개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3.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대상자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14. 이용 가능한 모든 단서를 활용한다. 15. 격려하고 칭찬한다. 말기. 1. 대상자를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2.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 3. 대상자가 좋아했던 음악을 함께 듣고 책을 읽는다. 4.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야기한다. 5. 낮은 톤으로 다정하고 차분하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한다. 6.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7. 대상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가정한다. 8.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9. 신체적 접촉을
적절히 활용하여 대상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확인한다.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한다. 11. 대화가 끝난 뒤에 항상 마무리 인사를 한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계속 달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 80세의 김씨 할머니는 금방 식사를 하였는데 먹지 않았다고 몇 번이고 밥을 달라고 한다.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1시간 전에 드셨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밥을 달라고 재촉한다. 대처 방법. 대상자는 체험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럴 때는 대상자 입장에서 납득이 가는 언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위의 경우에는 점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대상자가 계속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반응하거나 사람들이 교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사고 위험, 문제 사례. 86세의 대상자가 며느리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반대편에 이웃 사람들이 걸어오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하자 할머니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해서 사고를 당할 뻔했다. 대처 방법. 치매 대상자와 대화할 경우에는 적어도 1m 이내에 가까이 다가서서 대상자의 눈을 보면서 말을 걸어야 한다. 치매의 정도, 이해력, 시각, 청각, 언어의 정도와 의사소통 장애를 올바로 평가하여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치매 대상자가 자존심이 상한 경우, 문제 사례. 72세 김씨 할머니는 남편과 딸 셋이서 살고 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요리를 잘하여 치매로 진단받은 후에도 간단한 요리를 해왔다. 그러나 치매가 진행되면서 국물 맛을 내는 것을 잊어버려 된장국 맛이 변하게 되었다. 어느 날 딸이 엄마 이제 맛이 없으니까 이제 음식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고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을 하였다. 김씨 할머니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방문을 닫고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김씨 할머니는 요리에 자신이 있어 치매가 진행되어도 노력해 왔는데 가족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 상태에 빠진 것이다. 대처 방법. 대상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꾸중을 듣거나 질책을 받으면 그 원인은 잊어버려도 굴욕감은 남아 우울한 상태에 유발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사소한 언동이 대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임기응변적인 태도로 대상자에게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매 대상자의 자존심을 손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면 수용하는 것이 좋다. 비난하거나 부정하고 정정하려 들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강제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혼자서 집을 나가 길을 잃는 경우, 문제 사례. 70세 할머니가 74세 할아버지에게 옷을 입히면서 10시 되면 병원 가야 하니까 양말을 벗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아침 설거지를 하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병원에 간다고 집을 나가서 길을 잃고 말았다. 대처 방법. 치매 대상자에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단순한 내용으로 분리하여 하나씩 전달해야 한다. 당장 해야 할 일만 간결하게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인지자극 훈련.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약물 복용을 제외한 전반적 인지자극, 인지훈련, 신체적 운동, 현실인지 치료, 인정요법, 빛을 이용한 채광 혹은 광선요법 등을 일컬어 비약물요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비약물요법으로서 인지자극 훈련에 대해 학습한다. 1. 인지자극 훈련의 개요.
인지자극 훈련으로 대상자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 개선, 우울감을 포함한 정신 행동 증상 개선, 일상생활 능력 유지 및 향상,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치매 인지 자극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노화나 치매로 인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집중력, 억제력, 계산력,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을 훈련하도록 만들어진 인지 훈련 프로그램 도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 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훈련 도구로 미술활동, 손활동, 소리인지, 신체활동, 음악활동, 일일 점검표, 일기장, 인지카드, 인지훈련 워크북 등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개발 보급한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인 두근두근 뇌운동 프로그램은 4영역 12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집중력, 억제력, 계산력,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을 훈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근래에는 컴퓨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디바이스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인지 상태 측정에서부터 프로그램 내용, 효과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이 누적 기록되어 전산 기반 인지 훈련 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2. 인지기능 수준별 인지자극 훈련. 몇 가지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예시일 뿐 정황화된 틀이 아니며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집중력, 억제력, 계산력,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을 사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빗소리나 개구리 울음소리 등 청각적 자극은 집중력, 기억력을 자극할 수 있고 이 소리를 듣고 지난 일을 이야기한다면 언어 능력, 진압력까지 자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대상자의 인지나 정서 상태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고 같은 대상자라도 그날그날 기분이나 인지 상태에 따라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인지 기능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인지 자극 훈련의 목적, 대상, 프로그램 진행 방법과 주의사항의 예를 살펴보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 1. 목적 뇌졸중 등의 신체 질환으로 인지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 향상하도록 돕는다. 정서적으로 성취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인지기능 훈련을 통해 신체 장애에도 일부 극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인지기능 등 건강 변화를 잘 평가할 수 있다. 2. 대상 치매는 없으나 침상에서 누워서만 생활하거나 혼자서 움직이는 힘든 대상자. 일상적인 대화에 문제가 없어 인지기능이 거의 정상이고 인지기능 훈련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대상자. 3. 준비사항 인지 훈련을 위한 재료, 그림, 사진, 동영상, 소리, 일기장, 인쇄물 등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뇌 건강 일기 쓰기, 간단한 일기 내용에 대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인지 기능이 자극되도록 진행한다. 아래 내용 중에 질문이 적절히 선택하고 대상자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애를 가진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워 타인이나 젊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온화한 분위기에서 진실한 대화가 되도록 노력한다. 인사. 안녕하세요. 땡땡땡님, 저는 땡땡땡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진압력. 지금은 땡땡땡년 0월 0일 0요일 오전 또는 오후 몇 시입니다. 프로그램 중간 즈음에 지금 몇 시쯤 되었는지 질문하거나 지금은 몇 시라고 시계를 보면서 확인시켜 드린다. 때로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도 질문을 해본다. 단기 기억. 누구 다녀가신 분은 계셨나요?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아침이나 점심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전화를 받거나 통화한 일이 있으세요? 오늘 날씨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내일 누구 만날 약속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오전이나 오후 등에 한 일을 몇 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물건을 사거나 돈을 쓴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마칠 때는 요양보호사가 몇 시쯤 집에 왔는지, 중간쯤에 본 시각이 언제인지 질문해 본다. 의사표현. 지금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생활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보셨는지 저에게 이야기해 줄 만한 뉴스나 소식은 있나요? 제일 즐거웠던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일기 양식,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 등의 활동 예시가 있다. 나,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 1. 목적. 경한 인지 기능 장애로 인한 발생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손상을 호전시키거나 유지하고 문제 행동을 줄여준다. 인지기능 훈련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보호자의 긴장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대상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유익하다. 위축되고 불안한 정세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 대상, 세상에서 누워서만 생활하거나 혼자서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로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경증 치매인 대상자, 일상적인 대화에 문제가 없거나 경도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나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제시된 수준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 준비사항, 다양한 인지 영역을 자극할 수 있는 교재, 그림, 사진, 동영상, 소리, 일기장, 인쇄물 등 치매에 의한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4.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의 어깨나 손을 주물러 등의 간단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진행자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대상자가 질문을 선택할 수도 있다. 활동 예시,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의 어깨나 손을 주물러주는 등 간단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진행자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대상자가 질문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를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면 공책, 연필 이런 걸 말할 수 있고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고등어, 게 등등 말할 수 있다. 활동 예시 2. 그림과 숫자에 짝지어진 거 기억하기. 물건을 보며 과거 회상하기. 똑같이 그려보기. 점선으로 옮겨 그리기.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선 따라 그리기. 다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 목적. 1. 중증 인지 장애의 경우 인지 훈련에 관심이 적거나 훈련 자체가 힘들어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중증 인지 기능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능력에 장애를 개선하여 더 자립할 수 있게 돕는다. 2. 불안, 우울, 초조, 소외감 등 문제 행동이나 정서 등의 문제를 경감하고 현실 인식 및 대화 능력을 보존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에게 거부감이 있는 대상자와 관계를 좋게 형성하고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4. 인지기능 장애가 심해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에도 규칙적인 프로그램은 문제 행동을 줄이고 차분하게 안정시켜 요양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대상, 상당한 신체적 장애로 혼자서 움직이기가 힘들며 인지장애가 심하다고 평가되는 대상자. 2.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거나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대상자. 3. 준비사항. 1. 다양한 인지 영역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 2. 치매 대상자의 인지 기능과 중증 치매 대상자의 특성을 잘 아는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3. 진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고 훈련에 부정적이거나 인지장애로 진행이 어려워도
잘 유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숙달되어야 한다. 활동 예시.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선 따라 그리고 찍기. 똑같이 그리기.